선형회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상관계수, 그 다음에 공분산 등을 했습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진짜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두 데이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한 변수가 정확히 어떤 값이 나올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할 거는 선형회귀로서 두 데이터의 관계가 1차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2차, 3차도 다 가능합니다. 흔히 2차까지 손으로 풀 수 있고요. 3차부터는 단순히 숫자를 넣어서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회귀, 즉 1차식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y는 axp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는데 좀 지저분한 게 섞여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라는 뜻은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어떤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깨끗하고 깔끔하나 현실이 되면서 조금 더러운 것도 묻고 지저분해진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y는 ax 플러스 입실론, 에러라고 보셔도 됩니다. 에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런 예쁜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에러가 붙어가지고 지금에게 점점점점점점 좀 튀어나온 이런 에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y는 ax니까 요게 에러가 되겠네요. 이렇게 에러가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을 때 우린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이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할 땐요, 일단은 코베리언스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y 코베리언스 x ax 플러스 b 플러스 에러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고요. 이건 따로따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얘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얘는 코베리언스 구해야겠죠? 단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x는 어떻게 변하든 말든 b는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상수죠. 하나가 변하든 말든 다른 하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0이 됩니다. 서로 상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x와 우리 에러에 관의 관계. 여러분들, 어떤 변수하고 에러하고는요, 절대 상관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순간 그건 에러가 아닙니다. 어떤 요인이 반드시 숨어 있는 거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에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이건 에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0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행동할 때마다 에러가 늘어나고 줄면은 분명히 그 에러를 야기하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야지 그걸 다 에러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실수로 100문제 풀다가 한 문제 정도 틀리면은 그건 에러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유형만 계속 틀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단순히 에러,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워지게 되면은 요거만 남게 되고 a를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코베리언스 xx, 자기 자신과 코베리언스는 분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요 기울기를 놔두고 나머지를 앞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이런 식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y절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 구해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랬을 때 요것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요 값들을 계속 구해서 y를 계속 구해서 평균을 내면은 회기로 따라가겠다.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에러가 계속 일정하게 남아있지가 않을 겁니다. 에러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에러를 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x에다가 a를 곱한 거의 평균, 그러니까 a 평균에다가 a를 곱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b들의 b가 잔뜩 있는 것들의 평균은 b죠. b입니다. 얘네들 평균은.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b로 나오게 되죠. 딴 건 다 지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n으로 나누면은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nb가 되니까 n을 나누면 이렇게 지워져서 b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또 에러들의 평균은 뭘까요? 에러들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왜냐? 에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에러가요, 평균이 0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많은 신호 처리 등에서도 쓰이는 기법으로서 실제로 이렇게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평균을 내면 그 노이즈들이 싹 사라집니다. 노이즈가 0이 안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다?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없애줘야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외계인 신호, 외계인이 있는지 밖에 없는지가 할 때요, 외부 신호를 이렇게 평균을 내버립니다. 당연히 어떤 법칙이 없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딱 사라지는데, 평균이 돼서 안 사라지고 어떤 규칙이 보인다. 그럼 누군가가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물론 뭐 찾아낸 건 현재 없죠. 그래서 여기 b만 남기고 나머지 2번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건 y의 평균, 이건 x의 평균에 a 곱한 거. 근데 우리 아까 a 구했죠? 코베리언스를 분산으로 나눠준 이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절편도 구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y절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식 구해볼게요. 1, 2, 3, 1, 3, 5의 선형회기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 x는 2가 되고요. 이 y는 3이 됩니다. 코베리언스 xy는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x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구하면 y는 코베리언스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4 x 3 빼기 3분의 2분의 3분의 4에 1을 곱하는 식입니다. 하면은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2x 빼기 1이 됩니다. 확인차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2 넣으면 3 나옵니다. 3 넣으면 5 나옵니다. 정확히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운 상관계수하고 요 기울기가 무슨 관계인가? 어떤 상관이 없을까? 비슷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기울기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요 위에 게 기울기식입니다. 코베리언스를 분산으로 나눈 건데,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관계수는 표준편차를 코베리언스를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x 코베리언스 x,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똑같아요? 요것은 똑같죠? 요거끼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경우를 뭐 시작은 상관계수에서 시작을 할게요. 상관계수에서 x의 표준편차로 나눠주고 y의 표준편차를 이렇게 곱해주잖아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그 선형회귀의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도 유도가 가능합니다. 2차까지도 유도가 가능한데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1차 정도는 유도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선형회귀는 제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 회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선형회귀 두 데이터 간의 정확히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로도 큰 성과,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효과를 냈을 때 최대한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공학적으로. 그래서 선형회귀 자체가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